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준영 씨, 한국에서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요? 보통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서류면 등기로 보내기도 해요. 일반 우편은 시간도 며칠 걸리고 가끔 분실되기도 하니까요. 왜요? 서류 보낼 일 있어요? 네, 대학교에 내일까지 지원서와 입학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화로 물어봤는데 내일 오후 5시까지 꼭 보내래요. 그건 중요한 서류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뭔데요? 택배는 보내는 사람의 문 앞에서 받는 사람 문 앞까지 접수한 다음 날까지 직접 배달해 주니까 안전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우편보다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빨리 택배회사에 연락해야겠어요. 잠깐만요. 내일까지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퀵서비스가 더 낫겠어요. 저도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가 지난번에 서류를 급하게 회사에 보낼 일이 있었을 때 퀵서비스를 불러서 보냈다고 했어요. 퀵서비스는 지하철이나 오토바이, 차량으로 바로 배달해 주니까 진짜 빠르대요. 그럼 혹시 아는 퀵서비스 전화번호가 있나요? 네, 친구가 가르쳐준 번호가 있는데 여기는 오토바이로 직접 전달해 주는 곳이래요. 요금은 많이 비싼가요? 제가 듣기로는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의 거리와 물품의 종류,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대요. 그런데 보통 서류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래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과, 취직.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흐엉 씨는 이번 채용 공고에 지원했어요? 아니요. 지원 서류가 뭔지 잘 몰라서 아직 못했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지원할 거예요. 2. 오늘 공고가 난 회사는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 지원서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경력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3. 요즘 회사는 보통 면접 시험을 2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필기 시험에만 합격하면 취직된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면접 시험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면접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자료를 잘 준비해 놓아야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어제 모집 공고가 난 무역회사는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까 게시판에서 봤는데 다음 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며칠 후에는 필기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안 되나요? 인터넷이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지원은 인터넷으로만 받으니까 제 컴퓨터로 하세요. 2. 루이엔 씨, 이번 주에 면접 시험을 본다고 했죠? 꼭 합격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긴장돼요. 면접 시험에서는 보통 뭘 질문하는지 아세요?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무엇보다 자신 있게 대답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군요. 면접 준비는 많이 못해서 걱정했는데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3. 오늘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방법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 지원하려고 처음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생했어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나의 장단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봉사활동이나 인턴 사원을 한 경험도 있어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 놓아야 취직하기 쉬울 것 같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화씨, 오늘 뉴스 봤어요? 요즘 취업률이 낮아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대요. 우리도 곧 취직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도 요즘 취직을 못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자격증도 다 따놓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직하기 힘들대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도 많이 줄었고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곳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이 정말 심하대요. 인턴 사원이요? 그게 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정규 사원이 아니라 얼마 동안 회사 업무를 익히며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정식으로 취직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 사원으로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군요.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 취업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취업박람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어려워지는 경기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단체들은 이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여러 회사와 취직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맞는 회사나 직원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박람회는 취업 준비를 하는 많은 청년층을 포함하여 일자리가 없는 중장년층,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보통 취업 박람회에 가면 서류 전형에서 면접 시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박람회인지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회사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조사한 후에 가야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과 고장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드라이어를 처음 샀을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찬바람만 나와요. 아마 스위치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오늘 맡기시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2. 새로 산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안 걸리는데 수리센터에 가야 하나요? 아마 휴대전화 기능 설정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설명서에 보면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어떻게 오셨습니까? 텔레비전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건전지도 갈아 끼웠는데 소용이 없어요.
버튼도 잘 안 눌러져요. 텔레비전 모델명을 말씀해 주시면 같은 제품의 리모컨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반 씨, 왜 그렇게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휴대전화를 AS 센터에 맡겼을 때 전화했군요. AS 센터요? 휴대전화가 벌써 고장났어요? 네, 기계 안에 물이 들어가서 부품을 갈았거든요. 2.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멈추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럴 거예요. 화면이 멈췄을 때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수리센터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3. 배터리 충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충전해도 얼마 못 써요. 배터리를 얼마 동안 사용하셨어요? 8개월쯤 사용한 것 같은데요. 충전기를 새로 구입할 수 있나요? 충전기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 보증 기간이 1년이니까 새 배터리를 받으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DMC,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네. 사실 아까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서 다시 돌아왔어요. 문이 잠겼다고요? 열쇠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희 집은 지난달에 번호키를 설치해서 열쇠는 필요 없고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를 바꾼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만 맞으면 잘 열리는데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아마 기계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럼 AS 센터에는 연락해 봤어요? 네. 다행히 AS 센터가 24시간 하는 곳이어서 바로 연락했는데 수리기사가 곧 도착할 거래요. 번호키도 다른 전자제품처럼 보통 1년 동안은 무상 수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장비는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번호키는 열쇠를 안 가지고 다녀서 좋기는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쁜 점도 있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400번째 러브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이번 러브하우스는 지역 공무원과 시민봉사단이 함께 어려운 이웃의 집을 고쳐주는 사랑의 집수리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집은 반지하에 있어서 방에 습기가 많아 수리가 필요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몇 년 동안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은 이곳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싱크대와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봉사단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화장실을 고치고 벽지를 교체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더 많은 집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남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처럼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칠과 명절.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추석에 먹는 송편은 어떻게 만들어요? 쌀가루 반죽에다가 밤이나 콩을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빚으면 돼요. 2. 추석 연휴에 고향 잘 다녀왔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에서 시간 다 보냈어요. 3. 올 추석에는 차례 음식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게요. 저도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물가가 비싸서 걱정이네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민준 씨 집에서는 추석 때 뭘 해요?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다 같이 성묘도 다녀와요. 민준 씨 집이 작은 집인가 보군요. 2. 드디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군요. 그러게요. 이번 연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하죠? 네. 추석 연휴가 길어서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3. 반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아, 네. 추석 연휴에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선물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요. 추석이니까 핵과일이나 한국 전통 술 어때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재야, 이번 추석에는 뭐 해?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너도 우리 집에 갈래? 명절인데 내가 가도 될까? 그럼 명절에는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거야. 고마워. 그럼 세뱃돈을 준비해야겠다. 세뱃돈? 추석에 어른들께 절하면 받는 돈. 내 조카들에게 나도 세뱃돈을 좀 줘야지. 세뱃돈은 설날에 어른들께 절하고 받는 돈이야. 추석에는 어른들께 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뱃돈도 없지.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 보통 때 인사하는 것처럼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안부를 물어보면 돼. 그렇구나. 추석은 설날이랑 달리 세뱃돈도 덕담도 없구나. 추석에는 햇곡식이나 햇과일로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면 돼.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설날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신라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한은 크다를, 가위는 가운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추석에는 1년 동안 기른 곡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곡식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유나 씨, 기분 좋은가 봐요. 곧 추석 연휴라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부르는